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예년 같으면 오늘 같은 날은요, 달력도 보세요. 벌써 금요일부터 연휴니까 이 연말과 겹치다 보면 공항이 아주 북새통을 이뤘겠죠. 그런데 여행길이 이렇게 막히는 세상에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그래서 잠시 탈출을 해야 했던, 그래도 잠시 탈출할 수 있었던 여행이라는 게 참 즐거움이었는데 언제쯤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을지 지금 같아서는 참 까마득해 보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손에 잡히는 경제도 그래서 머리를 좀 식힐 겸 여행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요즘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행에 대한 향수를 공유하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언젠가 떠날 수 있는 날이 오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일지 모를 여행 준비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여행을 또 계획하고 할 수 있을지 아주 여행 관련 책 재밌게 쓰신 분 한 분을 모셔서 여행 이야기 해봅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은 직접 못 떠나도 여행을 즐길 방법들을 많이 좀 찾아내시더군요. 국내 여행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랜선 여행이라고 해서 또 여기저기 웹사이트나 동영상들을 보는 걸로 만족하기도 하고 예전 여행 추억을 SNS에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행 준비가 취미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어떤 여행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미리 또 준비를 해놔야 하늘길 열리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또 독특한 이력이 많은 분인데 이 직업이 여행 준비러이기도 하고요. 또 책과 관련한 팟캐스트 진행도 하고 계시고 의사 자격증도 있으신데 주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늘은 그래서 그냥 책 쓰신 작가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박재영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사이신데 환자는 안 보신다고요? 네, 환자를 안 본 지 20년 됐습니다. 그런 이력도 있군요. 그래서 청년 의사라는 의학 관련 매체죠? 네. 그래서 편집 주관으로 일하고 계시고 오늘은 여행 준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행 준비러? 이게 그런 직업입니까? 뭐 돈이 안 생기니까 직업은 아니고요. 예.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저의 부캐 중에 하나가 여행 준비러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사실. 여행 준비러. 알겠습니다. 여행 준비가 재밌어요? 여행보다? 원래 소풍 가기 전날이 당일보다 더 설레고 즐겁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알겠습니다. 여행 못 가신 지 오래됐죠? 박 작가님도. 저도 작년 12월 달에 한번 갔다 온 이후에 1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갔죠. 더 가고 싶겠어요? 준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요즘 특히 더. 네, 뭐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막상 떠날 기약이 없어지니까 준비도 약간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여행 준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딱 나 언제 갈 거야. 앞으로 3개월 후든 3주 후든 그거 안 정해놓고 언젠가는 떠날 여행을 평소에 준비하는 그게 재밌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떠나기 직전에 준비하는 건 오히려 숙제 같고 뭐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냥 평소에 살면서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언젠가 여기 한번 가보리라 이러면서 준비도 하고 예. 또 뭐 책 읽다가 영화 보다가 마음에 드는 장소가 나타나면 그거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여행 준비라고 합니다. 최근에 쓰신 책이 그래서 그 여행 준비하는 기술과 노하우와 관련된 것이던데 여행 준비가 그럼 취미다. 난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떠날 곳에 대해서 여행을 준비하고 차곡차곡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네. 그거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여행이 실제로 굉장히 풍성해진다. 실제 가면. 네. 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갔다 와서 추억이 진하게 오래 남는다. 그냥 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여행 준비를 좀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네.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행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예.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는 측면도 있죠. 어떤 작업 때문에 그럴까요? 예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누가 남들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가본 다음에는 별로던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예, 예. 그게 이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면은 그런 위험이 생기는데 평소에 좀 준비를 하다가 아, 여긴 진짜 내가 가고 싶다. 여기야말로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야 되는 곳이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한 곳에 가게 되면은 예.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한테는 그곳이 가장 좋은 여행지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갔을 때 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박 작가님은 보통 그럼 어떤 곳을 더 좋아하시고 그걸 좋아하는 박 작가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저는 일단 자연보다는 문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도시 여행? 네, 대도시 가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현대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고 맛집 찾아가는 거 좋아하고 아. 네, 뭐 근사한 건축물 보는 거 좋아하고요. 뭐 어마어마한 대자연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큰 흥미가 없더라고요. 주로 그럼 도시들 찾아다니는 재미?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좀 기술을 하나하나 찾아보죠.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행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디를 갈 것인가, 가서 그 근처에서 뭘 즐길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일 텐데, 그렇죠? 네. 그럼 그거를 잘하는 게 여행 준비를 잘하는 거일 텐데, 그걸 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명분을 평소에 축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여행 가서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아, 내가 너무 열심히 놀기만 하는 건 아닐까. 반대로 늘 열심히 일만 하다가 여행을 또 못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떠날 수 있으려면 그리고 떠났을 때 죄책감 같은 거 느끼지 않고 마음껏 놀려면 네. 그럴듯한 명분을 미리미리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특별한 노력 기울이지 않아도 찾아오는 특정한 시점. 우리 뭐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런 거를 기념하는 것도 있고요. 뭐 결혼이든 나이든 아니면은 반대로 뭔가 목표를 하나 정해가지고요. 그거를 내가 이루면은 여행을 가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아, 뭐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이런 거? 뭐 몇 킬로그램에 도달하면 내 여행 한번 간다. 아니면은 어떤 악기로 뭐 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걸 기념해서 내가 여행을 가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네. 그걸 달성해야 여행을 가니까요. 예. 그리고 뭐 여행을 떠날 명분도 충분히 생기고 비용도 그럼 그때그때 조금씩 절약해서 적금 부을 수 있고. 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여행 적금 들라고 늘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한 달에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형편 닿는 대로 제가 해보니까 2년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은행 가면은 보통 3년이 이율이 더 높다고 창구에서 유혹을 하시는데 3년은 너무 길거든요. 지루하고. 네. 1년은 돈이 별로 안 모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적금을 드는 것도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한 번 적당할 때 꽤 의미 있게 갔다 올 수 있다. 네네. 또 알려주세요.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기술은 그 구글 지도 같은 데다가 예. 계속 별을 찍어가는 거. 이거 아주 재밌어합니다. 그게 뭐죠? 구글 지도에 무슨 별을 찍어요? 그 인터넷 지도에다가 관심 장소 이런 거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깃발이든 별이든. 예. 그거를 여행 떠나기 직전에는 많이들 하시죠. 나 여기 꼭 가봐야지 이러고. 네. 근데 그걸 평소에 하는 거죠. 아무데나. 그 뭐 책 보다가 영화 보다가 굉장히 근사한 장소가 나오면 찾아보면 거기 사진도 나오고 뭐 리뷰도 나오고. 저기 어딘가. 네네. 그래서 여기 좋은데 그러면 거기다가 일단 별을 찍는 거예요. 뭐라고 써놓고. 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요. 뭐 안 써놨는데 나중에 열어봤더니 내가 여기에 별을 왜 찍었지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라면 뭐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별을 다시 클릭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여기를 왜 가고 싶어 했지 기억이 나는 곳이면 거긴 진짜 본인이 원하는 곳인 거죠. 그리고 별 찍기에서 가족끼리 같이 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 집사람이 여기에 별을 찍어놨네. 여기는 왜 가고 싶지?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여보 여기는 왜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부부간의 대화를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가자 하면 준비하면 더 즐거워진다 이거죠. 그 우리가 연애할 때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예. 못 지켰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찍어놓은 별 하나쯤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업 박물관이 있는 도시 괜찮다 뭐 이런 내용이 책에 있더군요. 기업 박물관 이게 뭐예요?
그 보통 이제 회사들이 네. 자기네 제품이나 뭐 회사의 역사 관련된 물건들 모아놓은 박물관 있잖아요. 뭐 아주 큰 기업이 만든 거창한 곳부터 뭐 자동차 박물관, 맥주 네네. 박물관 이런 것들. 네, 예. 그리고 뭐 아주 작은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소박한 박물관까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데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한 가지 일에 일생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예. 그리고 뭐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그거를 극복했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뭐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볼 때 감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기업 박물관이라고 하면 지루하고 홍보 위주일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저기는 누가 가나 싶었는데 꽤 재밌나 봐요. 그 홍보 위주로 뭐 예. 회장님 만세 뭐 이런 거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죠. 네, 국내에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건 말고 예. 그냥 그 뭐 예를 들어서 100년 된 기업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안 남겼지만 고생들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이런 집념들도 보이고요. 국내에 있는 기업 박물관 중에 뭐 주관적인 느낌이겠습니다만 이건 좀 다녀보면 좋네 하는 데가 좀 있었어요? 바깥에 가본 곳 중에는 뭐 미넨의 그 유명한 그 BMW 벨트 같은 큰 곳도 좋았고요. 예. 작은 곳으로는 기꼬망이라는 간장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예. 간장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공장에 가면 거기 가면은 도착하기 한 5분 전부터 도시 전체에 간장 냄새가 나는데요. 네. 거기 가서 간장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보고 거기는 기념품으로 간장을 줍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즐거웠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도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여행 준비의 기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저렴하고 좋은 숙소 혹은 항공권 뭐 이런 거 찾는 기술을 떠올릴 텐데 그런 것도 좀 있으신가요? 책에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썼습니다. 뭐 네. 그거는 사실 알아서들 잘들 하시고 계신데요. 뭐 어느 정도는 준비를 열심히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호텔인데 예. 호텔은 같은 품질의 객실이라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찾아가지고 여기가 $10 싸다 이러고 예약했는데 예. 막상 갔더니 주차 요금이 뭐 $40다 이러면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당연히 확인해야겠는데 근데 제가 여행하면서 보니까 비용에 너무 연연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여기저기 헛돈 쓰는 거를 생각하면 여행을 사실 뭐 돈 아끼려고 가는 건 아니니까 추억 만들러 가면 갔는데 더 아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아끼는 게 더 오히려. 낫겠죠. 네, 네. 그래서 몇만 원, 몇천 원 아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추억을 포기하지는 말고 여행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알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성탄절 특집으로 여행 관련 책을 쓰신 박재영 작가와 함께 여행 준비의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부모님하고 여행 같이 가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어떻게 여행을 가지? 뭐 아니면 그래 그것도 괜찮은데 어렵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보통 이제 효도 관광을 많이 보내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효도 관광에서 중요한 게 관광이 아니라 효도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효도 관광은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모님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네. 다 어디 가보고 싶은 데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희보다는 훨씬 못 가보고 세상을 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같이 좀 여행을 떠나서 좋은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하고 대화를 너무 적게 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네. 예. 그래서 대화에 좀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장소를 정할 때부터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 가시죠 이러지 말고 부모님께 여쭤보는 거죠. 어떤 만약에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 돈 아깝다, 됐다, 뭐 괜찮다라고 하실 텐데 자꾸 캐물으면 분명히 어르신들도 한 번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있는 거죠. 거기를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준비할 때부터 대화가 좀 되니까. 네. 부모님하고 여행을 갔다 오면
자녀들은 금방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네. 부모님은 아마 한 3, 4일 여행 갔다 오면은 그걸로 3, 4년은 집에서도 얘기하시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하시고 네, 그럴 거거든요. 박 작가님은 다녀오셨어요? 네, 부모님하고? 저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여행 언제쯤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 마침 직업이 의사시니까 대충 예상이 되시나 이분은? 예상 안 되죠. 네, 바이러스가 정하겠죠. 그거는. 네. 제 그냥 희망 사항인데요. 내년 크리스마스 때쯤은 어디론가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네. 한 1년 정도 후에. 네. 여행 트렌드나 여행 방식도 좀 바뀔까요? 코로나 이후에? 그게 여행 이른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또 변화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예전처럼 다시 그냥 그럴까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뭐 언젠가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보는 전문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풍토병처럼 계속 남아서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다. 예. 그러면은 여행 관련 산업의 트렌드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패키지 여행이 좀 줄지 않을까. 버스에 가득 타고 막 뭐 며칠 동안 계속 같이 다니는 거는 감염병 시대에는 위험한 일이 되니까 네. 자유여행, 렌터카 여행이 좀 더 선호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복잡한 대도시 그리고 막 사람 아주 바글바글한 유명한 휴양지 이런 곳들의 인기가 좀 줄고 예. 조금 덜 알려지고 한적한 곳 이런 곳을 찾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자유여행을 하다 보면 뭐 모든 일정을 다 알아서 짜는 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나절짜리 프로그램, 뭐 한 3시간짜리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산다는 거죠. 그렇죠. 마이 땡땡 트립 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들의 인기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유명한 미술관이나 뭐 오케스트라에서 온라인 프로그램도 유료로도 하고 무료로도 하고 많이 하던데 예. 코로나가 아무리 좀 진정이 돼도 언택트 방식으로 집에서 여행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도 아마도 늘어나지 않을까 집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보는 걸로 될까 싶긴 한데 또 뭐 다른 공연 같은 거 보는 거는 집에서 해도 사실 큰 차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하기야 그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여행들을 가끔 다니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여행도 숙제처럼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언젠가부터 그냥 가서 쉬고 오면 되지 뭘 그렇게 꼼꼼하게 다 적으면 그러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도 하던데 이거는 뭐 좀 바꿔야 할 습관입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도 있는 겁니까? 그 여행이나 여행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고 남들이 좋다는데 다 가보려고 하고 거기서 꼭 먹어야 하는 거는 다 먹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 동선이 잘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못 봐요. 가이드북에 있는 곳,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뭐 100곳 다 못 가보고요. 가봐야 사실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이드북에 있는 그림을 실물 확인하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나 여기 가봤다라고 자랑하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추억 만들러 가는 측면에서는 일정을 조금 줄이고 더 본인한테 기억에 맞는 일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여행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라고 가끔 물어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스케줄을 짠 다음에 최소한 한 20%는 빼라. 일단은 네, 일단은 줄여라. 그리고 그 공간들을 비워놓은 채로 여행을 가서 그냥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좀 움직이고 쉬기도 하고 그냥 골목길도 좀 다녀보고 이런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죠. 노하우를 몇 개 좀 알려주시죠. 그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찾는 데 있어서 제가 주변에 권유하는 방법은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가장 땡땡하는 어디 뭐 몇 군데 이런 거를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도시 5개를 써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미술관 5개. 뭐 스키 좋아하는 분이라면 내가 가장 가고 싶은 스키장 5개. 미식가라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식당 5개. 이런 거를 이제 써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 있는 것도 다 포함해서?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 뭐 한 도시라면 하나의 도시에도 여러 개의 식당이 있으니까 써볼 수도 있고요. 이제 그거를 쭉 써놓고
그걸 쳐다보면 이제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또 시간이 가면 바뀝니다. 네.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꺼내보고 내가 여기를 왜 가고 싶어 했지? 하면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스스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할 만한 곳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여행 준비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대개는 우리는 여행이라고 하면 날짜 잡히고 나면 대략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해서 뭐 준비 자체가 즐거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강 뭐 이런 거 리스트 만들고 해서 또 다녀오고 나면 또 우울하고. 그 여행이 취미인 분들은 네. 돌아온 날부터 바로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겠네. 여행 준비가 취미인 사람들은 돌아온 바로 그날부터 다음 여행을 또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 취미가 또 시작되니까. 네, 인생을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작가님 그 구글 지도 좀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별 어디에 어떻게 찍혀 있는지 좀 보게. 전 세계 곳곳에 한 1000개쯤 찍혀 있습니다. 뭔가를 그래서 콘텐츠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도 자세히 보겠군요. 그래서 별 찍으려고. 여행 준비의 기술 중에 가장 고급진 기술이 저는 책 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소설을 보거나 네. 경제 경영서를 보다가 보면 수많은 장소가 나오잖아요. 예. 장소에 대한 묘사도 나오고요. 그럼 이제 책 읽기를 잠시 멈추고 찾아보는 거죠. 어떤 곳인가. 네, 그러면 소설에 묘사된 것보다 더욱 근사한 뭐 장면들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 그 장소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감동했던 그 장소, 내가 좋아했던 소설 속의 캐릭터가 막 뛰어다녔던 장소라는 또 다른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네. 그곳을 여행하면 더 즐거울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내년에는 여행을 좀 본격적으로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지금부터 길면 1년, 짧으면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그 시간도 행복하고 그 이후의 여행도 행복할까 싶어서 오늘은 여행 준비를 전문으로 취미로 하고 계시는 박재영 작가를 초청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탄절 아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예, 저는 또 내일 아침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